저는 작년 3월에 12년간 다니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내가 나가서 어떻게 꿈을 펼쳐나갈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짰어요. 6개월짜리 계획을 월별, 주별로 나눠서 완벽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을 다 짜고 나니까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이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나왔죠. 6개월짜리 계획을요 빈틈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폭망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 4개월 차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계획했던 10개 중에 8개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제 가슴을 막았어요. 가시가 박힌 거죠. 그때 이 마이클 싱어의 가르침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내가 여행 갈 때 반드시 챙겨가는 5가지 물건 중 하나이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제 9장 마음속 가시 빼내기다. 안녕하세요, 멘탈코치 이너게임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 그 중에서도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말한 제 9장 마음속 가시 빼내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길고 조금 어렵습니다. 2번 돌려서 들어보세요. 왜 오프라 윈프리가 이 장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내면의 자유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팔에 신경을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시가 건드려지면 극심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자다가 가시가 건드려질까봐 잠을 자기도 어렵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도 어렵겠죠. 숲속을 산책할 수도 없습니다. 고통의 근원인 이 가시를 해결하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가시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 둘째, 가시를 빼낸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마이클 싱어는 말합니다. 첫 번째 방법, 가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살펴볼까요? 무엇이 가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것은 평생의 중요한 일거리가 됩니다. 숲속을 산책하려면 나뭇가지가 가시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나뭇가지를 다 쳐내야 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팔을 보호해줄 장비를 고안해내야 하죠. 여러분이 찾아낸 해결책이 잘 듣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은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TV에 출연해서 가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하고 잠을 잘 자기 위해 여러분이 개발한 보호장비, 숙면 8호라고 해볼까요? 이 숙면 8호를 개발해서 판매합니다. 어떤가요? 좋으신가요? 이제 여러분의 온 생애가 이 가시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자랑스러워해요. 산책길엔 나뭇가지를 쳐내고 잘 때는 숙면 8호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을 안고 싶지만 가시가 건드려질까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여러분은 가시를 건드리지 않고도 사람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장비, 터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터치미는요, 꽤 괜찮은 장비지만 여러분은 가시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밤에 벗을 필요가 없고 호응이나 그 밖의 다른 활동을 위해 바꿔 입을 필요가 없는 전천후 장비 올케이 2.0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무거워서요. 이동하는 데 힘이 좀 들어요. 연구개발 끝에 여러분은 여기에 바퀴를 달고 충돌 감지기까지 장착한 올케이 3.0을 개발해냅니다. 물론 이 보호장비가 통과할 수 있도록 집 현관문은 새로 바꿔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도 하고 잠도 잘 자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도 있어요. 당신은 드디어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가시가 제 삶을 움직여왔지만 이젠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이클 싱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가시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편안한지, 누가 나를 편안하게 여기는지를 포함해서 당신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당신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가시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들을 지배하고 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문제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 자체가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문제의 뿌리를 캐내지 못하고 그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문제가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그 문제에 너무 고착된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실제로 문제의 고통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문제가 풀렸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한 일은 단지 문제를 피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것뿐이다. 그 문제는 이제 당신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크든 작든 여러 개의 가시를 갖고 있어요. 외로움, 남들로부터의 무시, 외모 컴플렉스, 능력에 대한 불만족, 가정 불화, 자녀 문제, 직장 상사와의 갈등,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안 좋은 기억, 심지어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요. 이 가시들은 밤에는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낮에는 너무 예민해지게 만듭니다.
이 가시를 빼내기만 하면 해방될 수 있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가시를 그대로 지니고 보호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마이클 싱어의 말처럼 여러분은 이 가시를 건드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삶을 바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에게는 외로움이 마음속 가시예요. 여러분의 가시는 외로움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의 가시를 대입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A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연인들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더 외로워질까봐 그런 친구들은 만나지 않아요. 나를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을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어떤 옷을 입을지도 고민합니다. 누군가가 A의 외로움을 달래준다면 A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너가 즐겁도록 내가 무엇을 할까? 너가 원한다면 뭐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단지 이 외로운 날들만 없으면 돼. 이런 삶이 스스로 애처롭다는 생각을 하던 A는 유튜브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라. 나이 들수록 혼자가 좋다. 이와 같은 영상들을 찾아보고 서점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도 사서 읽습니다. 그리고 결심해요. 그래, 다 부질없어. 홀로 사는 즐거움을 찾자. 이 외로움을 만끽하자. 금요일 저녁 집에서 혼자 TV 드라마를 보고 있던 A는요. 드라마 속 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걸 보고 문득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주변엔 A의 마음을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A는 공허함과 거북함을 느낍니다. 나약한 느낌이 엄습하고 홀로 외로움을 느꼈던 온갖 기억들과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혼자가 되기로 했지만 그 가시는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외로움이라는 가시가 A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내가 진짜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 그 미움의 감정이 내가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사람, 회식 참석 여부 등 회사 생활 전반을 장악해버릴 수 있겠죠. 어쩌면 퇴근하고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나의 일상이 침범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속 가시를 빼낼 수 있을까요? 단순한 다짐으로는 가시를 빼낼 수 없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가시가 건드려진 A처럼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 가시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뽑힐 가시였으면 애초에 그 가시가 삶을 장악하진 않았겠죠. 진정으로 그 가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참 나를 인식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요, 이 참 나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이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서부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참 나,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나는 김인호입니다. 나는 36세입니다. 나는 키 175cm에 몸무게 70kg입니다. 나는 서울에 삽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나는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결혼했고 3살 딸이 있습니다. 나는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나는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나, 진짜 나인가요? 참 나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변하죠. 몸도 변하고, 취향도 변하고, 목표도 변하고, 삶의 가치도 변합니다. 이름도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12살이던 때를 기억하시죠? 12살 때는 이랬어요. 이름 빼고 모든 것이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나가 아닙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2살 때 나를 인식했던 존재와 지금의 나를 인식하고 있는 존재는 동일한 존재 아닌가요? 12살 때 있었던 일들을 보고 경험했던 그 존재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존재는 동일한 존재 아닌가요? 그 존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죠.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나는 존재해요. 그럼 이번엔 땅, 하늘, 물, 바람, 모든 자연이 사라져서 그냥 사방이 하얘졌다고 해볼게요. 당신은 존재하나요? 무섭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의 의식이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의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느낌이 없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없네? 라고 말할 사람도 없겠죠. 존재의 인식, 곧 의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참 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 나는요,
존재를 인식하는 의식입니다. 이 안에 어딘가에서 내 앞을 지나가는 사건과 나의 몸과 나의 생각, 감정, 즉 에고를 내다보고 인식하는 존재가 참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적 지도자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참 나의 존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참 나의 자리가 불교의 불성, 힌두교의 아트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혼의 자리이고 그 깊은 내면의 자리를 차지하면 위대한 신비가 시작된다고 마이클 싱어는 말합니다. 참 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마음속 가시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외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내가 외로운 자이면 가시를 빼내기 어렵습니다. 가시를 빼낸 상처가 너무 아플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외로워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자입니다. 외로워하고 있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면서 그 외로움이 지나가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가시를 빼버리세요. 참 나의 자리에 남아있으면 우리를 빨아들이려는 외로움이라는 감정, 그 에너지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이 비로소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새롭고 순수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가슴을 막고 있으면 이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버려요. 가시를 뽑고 새롭게 충전된 순수한 에너지로 세상에 널려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쫓아보세요. 저는 작년 3월에 12년간 다니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내가 나가서 어떻게 꿈을 펼쳐나갈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짰어요. 6개월짜리 계획을 월별, 주별로 나눠서 완벽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을 다 짜고 나니까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이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나왔죠. 6개월짜리 계획을요, 빈틈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폭망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 4개월 차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계획했던 10개 중에 8개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제 가슴을 막았어요. 가시가 박힌 거죠. 그때 이 마이클 싱어의 가르침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두려운 자가 아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것을 지켜보는 자다. 내가 두려운 자이면 가시를 빼낼 수 없다. 가시를 빼낸 공간에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할 테니까. 나는 두려워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자다 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면서 그 두려움이 지나가도록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다른 기회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응하지 않았을 약속이나 제안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그걸 거부하는 것도 참 나의 판단이 아닌 내 에고, 자아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참 나의 자리에서 지켜보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독서 계정에서 몇 번 댓글을 주고받은 분이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라면 절대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났습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그분과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니까 지인들을 모아볼 테니 코칭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8명을 그룹으로 모아서 코칭을 했습니다. 당시에 참여하신 분들의 소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소개로 받은 분을 코칭했는데 그분이 또 엄청 잘 되셔서 유튜브 채널도 키우시고 그 유튜브 채널이 또 잘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엔 거기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두려움이라는 가시를 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여러분, 외부의 사건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외부의 조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변해갑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좋은 감정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나는 그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그 감정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냥 지켜보고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는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새로운 에너지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